8월 25일 날 고위당정 회의가 있었습니다. 네. 그 자리에서 한동훈 대표가 이 한 총리에게 지금의 의정 갈등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대 증원 부분에 대한 유예가 필요하다라는 걸 전달하고 네. 그리고 나서 문제가 확산되고 8월 30일 만찬이 취소가 됐어요. 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고위당정 회의가 지금 열리지 않고 있고 대통령과의 만찬 일정도 잡히지 않고 있는 와중에 네. 이렇게 특정 일부 인사들만 관저에 가서 대통령과 만찬을 했다라는 것은 앞으로 이 국민의힘 당 안에서 한동훈 대표의 운신의 폭이 여전히 좀 제한적으로 작동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대통령이 좀 대범하고 대승적 정치를 해야 한다. 근데 계속 소통 부족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친한, 친윤 이런 사람과 소통하면 그건 소통이 아니에요. 그러면 오히려 친윤이 아닌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만찬을 해야지 이걸 소통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윤 대통령 일부 여 최고위원 중진과 관저에서 만찬을 했다라는 겁니다. 언제 했느냐? 8일, 어제죠. 어제 국민의힘 일부 최고위원 그리고 수도권 중진 의원 등을 대통령 관저로 초청해서 비공개 만찬을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생각하는 게 국민의힘 일부 최고위원입니다. 국민의힘의 일부 최고위원 그리고 수도권 중진. 근데 윤주진 의원님, 예. 사실 수도권 중진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몇 명 없어요. 그렇습니다. 네, 몇 명 없는데 이 수도권 중진과 지도부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한동훈 대표는 여기 포함이 안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몇 명만 무슨 기준으로 왜 부른 걸까요? 아마 제가 봤을 땐 수도권 중진이라 하면 지난번 전당대회에 출마했던 후보군들 네. 위주일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안철수 의원은 좀 아닐 것 같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여당 일부 최고위원이라고 한다는 것은 네.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초대가 됐고 만찬을 했다면 당연히 한동훈 대표와의 만찬으로 잡혔겠죠. 근데 여당 최고위원이라고 한다는 것은 혹여나 어떤 친윤 혹은 반 한동훈의 어떤 색채가 있는 여당 최고위원을 따로 부른 것이 아닌가. 근데 저는 이러한 모습들은 지금 현재로서는 정말 불필요한 그림이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 의정 갈등 문제, 특히 2026년도 의대 정원 문제 때문에 한 차례 또 대통령실과 한동훈 대표 측이 좀 격돌을 했던 그런 최근의 갈등의 기류가 여전히 해소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만찬이 미뤄졌단 말이죠.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를 배제한 상태에서 여당 최고위원을 따로 불러서 만찬을 하게 되면 네.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뭐야 나 빼놓고 쏙떡쏙떡 이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이런 모습은 좀 대통령실에서 연출하지 않았어야 했고 차라리 불렀으면 뭐 중진 정도만 부르는 거야. 뭐 그건 우리가 막을 길이 없죠. 근데 여당 지도부는 여당 지도부 전체를 부르든지 아니면은 부르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처럼 원래는 8월 30일에 새 지도부랑 만찬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만찬이 예정돼 있었는데 그 직전에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었던 게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의대 증원을 좀 유예하자라는 유예안을 내놓고 이것 때문인가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왔어요. 연기가 일단 됐습니다. 추석 끝나고 보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추석 이후로 이 만찬은 연기가 됐는데 일부 최고위원과 수도권 중진이 이 의원과 따로 관저에서 만찬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희 방송 중에 또 따로 이제 언론 인터뷰를 지금 한 걸 보니까 김종혁 최고위원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나는 연락을 못 받았다. 나는 최고위원이 나는 연락을 못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 보면 김광석 변호사님. 네. 그럼 같은 지도부긴 한데 친한 개는 연락이 안 가고 비한 개만 연락이 갔다라는 건가라는 얘기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아니면 답이 딱 나오지 않겠어요. 답이 뭡니까? 최고위원 중에서 친윤 최고위원만 불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 너무 이제 방송이라서 노골적이기가 그렇지만 네. 김재원, 김민전, 이뇨한 뭐 이 세 명을 불렀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요. 그런데 대통령실이 지난번에 의대 정원 유예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네. 만찬 취소했잖아요. 그럼 대통령이 좀 대범하고 대승적 정치를 해야 한다. 근데 계속 소통 부족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친한, 친윤 이런 사람과 소통하면 그건 소통이 아니에요. 그러면 오히려 친윤이 아닌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만찬을 해야지 이걸 소통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네. 마찬가지죠. 여당하고만 소통하면 소통이라고 누가 봅니까? 야당과도 소통을 하고 네. 그 이외에 굉장히 인재의 풀을 넓혀서 인사에 있어서도 좀 탕평을 좀 써야 하고 그다음에 많은 의견을 들어야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듣지 않다 보니까 의료대란의 어떤 현실성도 파악을 못했다가 지금 막 빠지면 군의관 파견하고 비서관 파견을 이러잖아요. 이게 바로 소통 부족을 하다 보니까 현실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자기에게 좀 그렇게 불편한 사람도 불러서 같이 밥을 먹어야 하는데 그 국민이 볼 때는 뭐라고 했겠습니까? 아이고 친한 사람 불러가지고 밥 먹었구나. 왜 대통령이 저렇게밖에 못하지? 이런 비판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싫다 하더라도 좀 대승적 견지에서 좀 크게 좀 소통을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지금 아마도 내 생각컨대 김민전, 인요한, 김재원 최고위원 부른 거 아니겠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김종혁 최고위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콕 집어서 김민전, 인요한, 김재원한테 내가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안 받네요라고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참 이례적인 게 김진석 대변인님, 아니 사실 어젯밤 저녁 관저 만찬이거든요. 어젯밤입니다. 근데 이게 아침 조간에 기사가 나왔다는 얘기는 이게 어떻게 얘기가 나온 거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혹 일부러 보도가 나길? 이라는 생각까지도 가능합니다. 뭐 그렇게까지 일부러까지 이 문제를 하려고 했으면 조금 더 폭넓게 했을 것 같긴 한데 특정 신문에만 나온 걸 보면 네. 아마도 거기에 참석하고 나오신 분이 전화 통화를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 기사의 말미에 보면 여권 관계자의 발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뭐 추석 이후에 그 다시 한번 지도부의 만찬이 그대로 진행될 것 같다라고 네. 얘기하는 거 보면 네. 이거는 거기에 다녀오신 분 중에 한 분이 얘기를 하신 것 같다. 근데 8월 25일 날 고위당정 회의가 있었습니다. 네. 그 자리에서 한동훈 대표가 이 한 총리에게 지금의 의정 갈등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대 증원 부분에 대한 유예가 필요하다라는 걸 전달하고 네. 그리고 나서 문제가 확산되고 8월 30일 만찬이 취소가 됐어요. 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고위당정 회의가 지금 열리지 않고 있고 대통령과의 만찬 일정도 잡히지 않고 있는 와중에 네. 이렇게 특정 일부 인사들만 관저에 가서 대통령과 만찬을 했다라는 것은 앞으로 이 국민의힘 당 안에서 한동훈 대표의 운신의 폭이 여전히 좀 제한적으로 작동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점은 있습니다. 네. 이 자리에 결국 한동훈 대표가 없고 다른 친한계 최고위원도 없었다라는 얘기는 향후 한동훈 대표의 어떤 운신의 폭이 그만큼 좁다는 얘기 아니겠느냐라는 건데 오늘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저희가 앞에서 이 의정 갈등을 좀 얘기를 했었죠. 다음 기사 볼까요? 네. 한국일보입니다. 대통령실 내년 정원 조정 불가, 대통령 사과 논외, 박민수 경질 불가, 마지노선 협상 숙제하는 한입니다. 지금 대통령실은 마지노선을 명확하게 구획을 확 딱딱 짚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협상을 하긴 해야 된다. 근데 이 숙제를 누가 안고 있느냐? 한동훈 대표가 안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김수민 의원님, 한동훈 대표는 만찬 초대도 못 받았는데 협상 숙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이 숙제를 한동훈 대표가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거냐라고 했을 때 현재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닫힌 태도로 나오게 되면 네. 한 대표는 사실은 이거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 부담에서는 오히려 자유로워질 수도 있는 것이죠. 아하. 예, 기회조차 주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점. 그러니까 네. 한동훈 대표는 이미 2026학년도에 이 증원에 대해서 유예하자는 제안을 했고 그것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져서 네. 예, 그것이 민주당 입장하고도 다 어우러져 가지고 여야 의정 협의체를 구상하는 단계까지 이미 왔거든요. 네. 그럼 남아있는 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부하고 의료계의 입장이 문제다라는 측면인데 정부에서 현재 뭐 이 의료 대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당정 협의라든지 이런 것들 원활하게 하지 않는다면 물론 한동훈 대표도 최선을 다해야 될 의무는 있겠지만 네. 정부가 이거를 받쳐주지 않는 이상은 한동훈 대표한테 크게 더 책임을 물을 소지도 별로 없어지는 거 아닌가. 예, 이런 측면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런 측면까지도 좀 같이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오히려 약간 책임을 좀 덜 수 있는 윤 대통령이 좀 이런 식의 스탠스를 갖는다면 책임을 좀 덜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김준욱 대변인님. 하지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그렇다고 이거를 이
처리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고 어떡합니까? 라고 대통령실 정부 잘못이에요 라고만 말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한동훈 대표의 정치력은 낙제점을 받겠죠. 지금 한동훈 대표에게 국민들이 기대하는 바는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이 문제를 중간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본인이 또 자임을 했었던 측면이 있었기 네. 때문에 그 역할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 것이고 그 부분을 평가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동훈 대표를 이렇게 제외하고 지금 어제 그 결론은 뭐 거의 뻔하지 않습니까? 지금 당에서 아무리 유해나 이런 부분들을 얘기한다 하더라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걸 받을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대통령실의 또 정부의 입장은 명확하다라는 걸 한 번 더 확인한 자리였을 테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는 뭐 중간에서 운신의 폭이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뭐 진퇴양난 아니겠습니까 지금? 지금 진퇴양난이다라는 말씀을 쓰셨는데 앞으로 한동훈 대표가 지금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관심이 좀 모아지네요.